마지막으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책에서 이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이라고 했는데 GNM 아니면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사이킨런의 믹스처에서 오타 났죠. 좀 이따 에러 날 건데 일단 보시죠. 믹스처 스펠링이 틀렸죠. 임포트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임포트를 하고 가우시안 믹스처의 생성자에다가 컴포넌트 즉 클러스터 3개다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핏 그 다음에 x를 입력을 하면 일단 에러는 났는데 이건 이제 오타를 수정을 할 거고 여기에 x는 333페이지에서도 나와 있고 314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 분포가 옆으로 이렇게 조금 기울어져 있는 길쭉한 타원형으로 나와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적합을 시켰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이 웨이트, 가중치, 각각의 클러스터, 컴포넌트의 가중치가 나오고, 평균. 자, 평균은, 자, 잠깐 멈췄어요. 자, 평균은, 이 그림 자체가 보시면은 x좌표와 y좌표의 그 x1, x2라는 두 개의 변수, 즉 특성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클러스터에 x1에 해당하는 평균, x2에 해당하는 평균. 자, 클러스터 두 번째 거도 마찬가지,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 x1, x2 각각의 평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는 공분산이 나오죠. 공분산 같은 경우에 두 개의 변수의 조합이기 때문에 여기도 오타 났네요. 자, 클러스터마다 두 변수의 조합이니까 공분산이 이렇게 4개씩. 그래서 2x2 2차원 행렬이 3개가 포함된, 즉 각각의 클러스터에 2차원의 매트릭스가 포함된 형태로 공분산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렴하느냐 여부. 그 다음에 책에는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번을 반복했느냐. 여기서는 17번 반복한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프리딕의 결과하고 밑에는 프리딕 프로바의 결과예요.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이제 하드 군집, 즉 새로운 샘플을 제일 비슷한 클러스터에 할당하는 하드 군집이 이제 위에 거고 밑에 거는 소프트 군집이라고 속할 확률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즉 위에 거 하드 군집 같은 경우에는 그 x의 그 좌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순서에 해당하는 샘플이 0번째야, 1번째야, 2번째야 라는 걸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느냐를 딱 나타내주는 하드 군집이고, 요거는 보시면은 확률값이 나오죠. 확률값. 어디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형태로 나타내줘요. 여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이 제일 클까? 익스포넨셜이 뒤에 붙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얘네들이 크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이쪽에 속할 가능성이 크네요. 0, 1, 2 인덱스 2번인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 값으로 비교를 해주는 게 그 소프트 군집이고, 이제 프리딕 프로바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우시안 믹스처 자체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는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자, 6개의 샘플을 새로 생성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6개의 샘플이 각각 확률적으로 어느 클래스에 각각 그 평균이 나오고, 잠깐 앞으로 좀만 다시 가볼게요. 아이고. 자, 각 평균이 나오고 그걸 추정해서 그 y, 즉 어디에 들어갔느냐, 잠깐만요, 다시 줄게요. 자, 평균, 확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느 클래스에 속하느냐를 나타내주고, 자, 샘플의 스코어까지, 요게 확률이죠. 자, 평균, 그 다음에 어느 클래스에 속하느냐, 어느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우시안 믹스처를 이용한 이상 탐지를 한번 볼게요.
볼게요. 자, 이상탐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방식이 실제로 많이 쓰기는 어려워요. 데이터가 딱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데이터들은 밀도 높게 군집해 있고, 그 다음에 이상 데이터들이 그 군집으로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 쓰긴 좀 어렵지만 한번 이제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스레스홀드를 4% 안쪽, 즉 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네 번째 백분위수의 밀도값으로 뭉쳐있는 애들, 그러니까 4% 안쪽으로 조밀조밀하게 뭉쳐있는 애들만 정상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잠깐 멈추면 이 결과는 안 보여주네. 요거의 어떤 이 4%라는 스레스홀드는 우리가 결과를 실제로 봐가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데이터에 따라서 스레스홀드가 계속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 탐지용으로는 좀 사실 부적절해요.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치라기보다는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특이값들을 걷어내는 애들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의 개수를 선택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클러스터 개수를 3개로 지정해 놓고 갔어요. 지정해 놓고 갔는데 그 3개라는 게 과연 적절한 클러스터 개수냐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앞에 K민즈에서처럼 어떤 실루엣 점수라든지 이너셔 이런 걸로는 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BIC라는 거하고 AIC라는 이론적 정보 기준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BIC는 이제 베이지안 정보, 베이지안 그 확률 모델 중에 그 베이지안이라고 있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그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자연 로그를 이용해서 구하는 값이에요. 근데 AIC도 마찬가지로 자연 로그를 이용해서 구하긴 하는데 이 방법이 계산식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두 개의 값을 확인해 보면은 BIC가 맞다고 추정한 값을 AIC도 거의 비슷하게 추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두 개가 선택한 모델이 좀 다르다라고 할 때는 보통 BIC가 선택한 모델이 조금 더 파라미터가 적은, 즉 계산 효율성이 높은 애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BIC와 AIC를 실제로 계산하는 메소드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 아니라 베이즈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베이지안 모델을 가우시안하고 같이 접목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앞에 그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은 우리가 컴포넌트의 수를 지정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컴포넌트의 수를 넣긴 하죠. 지금 코드상에 보면 여기 10이라고 넣긴 하는데 이거는 그 클러스터를 10개로 해라가 아니라 아마 이 클러스터가 최대 10개 이하인 거는 확실할 때 10개까지의 클러스터 중에서 어떤 클러스터가 실제 클러스터고 나머지는 클러스터로 할당하기 어렵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해보니까 실제로 앞에 거 우리가 3개인 걸 확인을 했었잖아요. 근데 10개를 줬더니 자 여기서 보면은 자 0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0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그 클러스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아마 이 X가 앞에 코딩을 하면서 저희가 책에서 본 그 모델의 값이 아니고 다른 모델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가 선택된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우시안, 베이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딩 실습을 하실 때
실제로 여기 x 값 있잖아요. 이 x 값을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를 책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걸로 넣으면은 요 값이 3개만 실수값이 할당되고 나머지는 0으로 떨어지는 거를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9장 비지도 학습 코드 설명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수업 열심히 참여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잘 또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